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쓱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준비를 해봤는데요. 8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 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조세상의 어떤 특례를 규정을 마련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련된 이번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인데요. 그 개정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조세 특례 제도인데요. 그 중소기업의 이제 결손금을 그 소급 공제할 수 있는데 요거에 따른 이제 환급 특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 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을 하도록 이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인력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 제도를 이제 마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지원책을 좀 마련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특례 제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세액 감면 요건을 이제 신설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에 대한 저축 지원 제도 조세 특례를 마련했는데요. 요거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지만 이제 뭐 19세 이상 30세 34세 이상의 이제 청년층에 대해서 어떤 이 저축 상품에 대해서 이런 조세 특례 제도를 마련해서 좀 이 청년 세대 분들이 이제 저축을 통해서 좀 목돈을 마련하기 쉽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제도의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제 합리적으로 개선한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행 규정상 이제 고소득자라도 1년 중 근무한 개월 수가 적으면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의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이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국세에 대한 조세 특례, 그리고 간접 국세, 지역 특구에 대한 그리고 세 가지 이제 조세 특례 제도를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좀 경제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세 특례 제도를 통해서 좀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이번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어떻게 이제 좀 변화들을 맞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상황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이 돼서 지난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네네. 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결혼 목적으로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한국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네. 요거 관련해서 조금 불명확한 규정이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 이제 한국 분하고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이제 비자 발급을 원할 때 이제 결격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 결격 사유 규정들을 보면 이제 뭐 형이 이제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선고를 받고 요 단어들이 좀 혼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뭐 실형을 받고 나서부터 기산을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한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민들이 이제 결격 사유 요건을 이해하기
도록 하기 위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형의 선고와 관련한 결격사유 요건을 이제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이제 우리나라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 선원 인력 수급 관리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이제 선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체류 기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원양어선이나 이쪽에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한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비자 요건 때문에 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런 분들의 그 사증 발급 인정서의 발급 기준을 좀 완화하는 형태로 그 개정안이 좀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또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종부세 관련된 요번에 좀 정부가 바뀌고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합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로 내용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뭐 지금까지 이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온 건 맞는데 실제 뭐 실수요자나 아니면 이제 노련층에서 실제로 이 부동산을 이제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뭐 잠시 이제 한정적으로 뭐 이주택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세제상 좀 불리한 어떤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하향 조정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과세 표준 합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했고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또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이주택이 되거나 뭐 다주택이 되는 경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건 합리적인 부분, 합리적으로 내용을 좀 개선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